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낸 수치입니까? 480%?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펜타곤 전략 분석실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대한민국 방위비 50억 달러 증액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네이선 콜드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에드워드,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야. 우리가 지켜준 대가를 이제야 제대로 받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지? 특히 그들이 자랑하는 한화 같은 방산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며 돈을 긁어 모으고 있잖아. 싫으면 짐 싸서 나오면 그만이야. 그들이 우리 없이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콜드웰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히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소비 시장으로만 봤지, 미국의 안보 심장부를 지탱하는 거대한 엔진이라는 사실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한화 잘못 건드렸다는 비명이 백악관에서 터져나오기까지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뺄게. 진짜 뺀다? 라며 여유를 부리던 워싱턴의 관료들이 한화가 쥔 산업의 칼날 앞에 제발 짐 싸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게 된 그 충격적인 반전. 70년 동맹의 주도권을 단숨에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역대급 반격. 지금 그 전율 돋는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저는 에드워드 노턴입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깊숙한 곳 전략 분석실에서만 15년을 보낸 수석 분석관이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제 평생의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이질적이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입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라는 숫자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박혀 있습니다. 기존보다 무려 5배, 480%가 넘는 인상폭이죠. 제 옆에 앉은 네이선 콜드웰은 승리에 도취한 듯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는 이번 코스트 컨버전스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본질은 추악합니다. 동맹의 가치를 오직 돈으로만 환산해서 지불 능력이 없는 나라는 가차없이 버린다는 비즈니스 논리죠. 콜드웰이 제게 300페이지 분량의 두툼한 보고서를 건넵니다. 표지에는 한국 비용 가치 제로의 무임승차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드워드, 이 숫자를 봐. 우리가 한반도에 쏟아붓는 실질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에 육박해. 그런데 한국은 고작 10억 달러 남짓 내면서 온갖 보장을 다 요구하고 있지. 특히 그들이 자랑하는 한화 같은 방산 기업들을 봐. K9 자주포로 유럽 시장을 휩쓸고 이제는 미국 본토 조선소까지 넘보며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잖아. 그들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미국이 뒤를 봐줬기 때문이야. 이제 그 이익을 방위비로 내놓으라는 게 뭐가 잘못됐지? 대통령의 뜻은 확고해.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짐을 싸든지 선택하라는 거지. 한국이 우리 없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콜드웰의 분석은 철저히 비용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성장한 수혜국일 뿐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은 희박했죠. 보고서에는 한국의 국방력을 미국산 무기 시스템의 종속체로 정의하고 특히 한화의 기술력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청 수준이라 격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숫자는 정직해 보이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의 오만이 거대한 진실의 구멍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날부터 펜타곤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공군망 분석팀의 앨리스가 회의 도중 직격탄을 날렸죠. 콜드웰 선임님,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산업적 지배력, 특히 한화가 우리 군수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한화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유일한 동맹국 기업입니다. 특히 그들이 쥐고 있는 엔진 기술과 함정 정비 인프라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화를 잘못 건드려 그들이 전략적 자산을 무기화한다면 우리 태평양 함대와 하이테크 부대들이 입을 타격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콜드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략적 자산 무기화? 한화가? 앨리스, 자네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군. 한화가 우리한테 무슨 반격을 해? 부품 안 팔겠다고 협박이라도 할 건가? 시장은 널렸어. 미국이 손을 떼는 순간 한국 경제는 패닉에 빠질 거야. 그들은 결국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게 되어 있어.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고야. 그 오만한 확신이 펜타곤을 가득 채운 그 시간, 서울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워싱턴의 공식 압박이 전달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그 어떤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항의 방문도 외교적 읍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거대한 해일이 덮치기 직전의 정막 같았죠. 콜드웰은 초조한 듯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아마 내부적으로 겁에 질려 대책 회의만 반복하고 있겠지. 지켜봐. 내일이면 도장을 들고 찾아올 테니까. 하지만 제가 모니터링한 정보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와 한화그룹을 비롯한 주요 방산 수장들이 극비리의 회동을 가졌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죠. 그들은 살려달라고 빌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오판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지 숫자가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기 위한 정밀 타격 지점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예의를 중시하지만 자존심이 꺾이는 선을 넘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결집력을 보여주는 민족입니다. 70년 동맹의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감내해왔던 그들이 이제 비즈니스로 나오겠다는 미국의 선언에 그래? 그럼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뭔지 보여주지 라며 주머니 속의 칼을 꺼내든 것입니다. 드디어 회담 당일 워싱턴 국무부 소회의실에 한국 측 대표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진호 제독을 필두로 한 대표단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콜드웰은 여전히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자, 한국 정부의 답변을 듣죠. 50억 달러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로 주한미군 철수 절차를 밟을까요? 강진호 제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볼트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툭 놓았습니다. 콜드웰 씨, 이 볼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여 당신들이 자랑하는 미 해군 구축함의 엔진과 선체를 고정하는 특수 강성 볼트입니다. 그리고 이 볼트를 포함해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 함정들을 정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정비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어디인지 잊으신 모양이군요. 방위비 50억 달러?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도 그동안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에 무상에 가깝게 제공해온 한화의 산업적 희생에 대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밀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낼 돈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에게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회의실의 공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강제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콜드웰의 300페이지 보고서를 단숨에 찢어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작은 볼트 하나가 던진 파장은 콜드웰이 준비해온 300페이지 보고서 전체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콜드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집어들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제독, 지금 고작 정비용 부품 하나 가지고 미국 해군을 상대로 도박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겐 본토에 조선소들이 있고 일본과 필리핀에도 기지가 있어요. 한화가 아니어도 배를 고칠 곳은 널렸단 말입니다. 강진호 제독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등 뒤의 화면에 지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미 해군 군수사령부조차 외면하고 싶어 했던 태평양 함대 정비 현황판이었습니다. 콜드웰 씨, 현실을 직시하시죠. 미국의 본토 조선소들은 이미 40년 전 인프라에 멈춰 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과 기술자들은 은퇴했고 신규 인력은 공급되지 않아 군함 한 척 정비하는데 예정보다 2년씩 더 걸리고 있죠. 지금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들이 왜 우리 한국의 하나오션 앞에 줄을 서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작전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계 최정상의 함정 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한화의 기술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화는 최근 미국 현지 조선소까지 인수하며 미 해군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한화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잠수함부터 구축함, 항공모함의 심장인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수직 계열화된 방산 거인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 일본요? 일본 조선소들은 이미 자국 해상장위대 물량만으로도 포화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신 전투 체계를 이해하고 부품을 즉각 조달할 수 있는 정밀 제조 인프라는 한화를 따라올 수 없죠. 강제독은 한화의 정비 인프라 지도를 확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위비를 비즈니스 논리로 따지겠다면 한화도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하나오션은 미 해군 함정의 정비 계약 갱신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군함 정비 대신 전 세계에서 넘쳐나는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과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 물량으로 도크를 채우겠다는 것이 한화의 경영 판단입니다.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감수해왔는지 아십니까? 한국 내 미군 기지 유지에 투입되는 한화의 국산 부품 물가 상승분과 정비, 우선순위 배정에 따른 손실액을 계산하니 연간 40억 달러가 넘더군요. 당신들이 요구한 방위비 인상분과 거의 맞먹는 수치죠. 차액은 언제 입금해 주시겠습니까? 콜드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보좌관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해군 본부의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박한 타자기 소리만 울려 퍼졌죠. 이보세요, 제독. 한화가 계약을 거부하는 건 상업적 논리로 따질 일이 아니잖소. 이건 안보 위기요.
콜드웰이 결국 평정심을 잃고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왕제독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맹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한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군요. 당신들이 한화를 하청업체 취급하며 잘못 건드린 대가는 미 해군 전체의 마비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콜드웰의 보좌관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선임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부산항 외곽에서 정기 점검과 엔진 정비를 기다리던 제7함대 소속 이지스함 두 척이 한화오션 측으로부터 입항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화 측 사유는 민간 물량 우선 배정 및 도크 유지 보수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미국의 구축함들이 한화의 기술진이 손을 떼겠다는 소식 하나에 바다 한가운데서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미국이 총과 칼로 한국을 위협한다면 한국은 그 총과 칼을 닫고 조이는 기름칠이자 생명줄인 한화의 기술력을 멈춰버린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강제독이 다시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해군력만이 문제가 아니죠. 미군 기지 내에 들어가는 각종 특수 군수물자와 한화가 공급하는 정밀 부품들. 이 모든 공급망이 멈추는 순간 기지의 에어컨 하나, 전산망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동맹의 프리미엄을 제거한 진짜 비즈니스 시장가가 어떤 것인지 맛보시겠습니까? 저는 콜드웰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백악관에 보고되었을 때 벌어질 대참사를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300페이지 보고서 어디에도 한화의 산업보복이라는 시나리오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무기를 사주는 큰 손으로만 봤지 미국의 무기 체계를 지탱하고 고치는 거대한 정비소라는 사실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콜드웰씨, 당신들은 해상 패권을 떠받치는 기둥을 스스로 걷어쳤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하는 것도 당신들의 몫이겠군요. 바다에서의 주도권을 잃은 미국이 당혹감에 빠져 있는 사이 강진호 제독은 다음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자존심인 방산 패권을 뿌리채 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상 패권이 흔들리는 게 당황스러우신가 본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미래의 전쟁 이야기를 해보죠. 콜드웰씨, 요즘 펜타곤이 공을 들이는 AI 기반의 자율무기 체계와 실시간 전장정보 시스템, 그거 한화 시스템의 고성능 레이더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엔진 기술 없어도 잘 돌아가겠습니까? 콜드웰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이번엔 당혹감이 아니라 명백한 공포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방패라고 믿고 있더군요. 하지만 최근 중동 분쟁 지역에서 벌어진 실전 기록을 보시죠. 요격률 40%대에 그친 패트리어트가 놓친 탄도미사일을 한화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천궁2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100%에 가까운 성공률로 박살냈습니다. 96%라는 압도적인 요격률. 펜타곤 상황실에서도 실시하며 분석 중이던 그 불편한 진실이 바로 한화의 기술력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미국산 대신 더 정밀하고 더 빠르며 무엇보다 지금 바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한화의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미국산 대신 한화의 K9 자주포와 천궁을 사기 위해 줄을 서겠습니까? 당신들이 방위비로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을 코리안 스탠더드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강제독은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한화는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한화가 미국의 방산 공급망에서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기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들의 차세대 미사일과 전투기 엔진 생산 라인은 그대로 멈춰섭니다. 당신들은 지금 단순히 동맹의 돈을 뜯으려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재무장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 한화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또한 한화가 조지아와 텍사스 등지에 짓기로 한 대규모 방산 및 에너지 공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방금 주정부들에 전달되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의 미국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죠. 그들이 과연 누구를 향해 분노를 터뜨릴까요? 한화일까요? 아니면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다 이 사단을 낸 워싱턴일까요? 그 순간 콜드웰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백악관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조지아와 텍사스 주지사들이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 당장 이 미친 협상을 멈추지 않으면 연방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콜드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제독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우리가 무기화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동맹을 비즈니스로 정의했으니 우리 기업들도 가장 이윤이 높고 리스크가 적은 시장을 찾아가는 것뿐이죠. 안보 보장이 불확실한 나라에 핵심 자산을 우선 공급할 바보 같은 기업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빠진 물량은 이미 유럽과 인도, 중동에서 서로 가져가겠다며 아우성입니다. 한화는 시장을 옮기면 그만이지만 미국은 일자리를 잃고 안보의 구멍이 뚫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서류 가방을 들고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화라는 거대 방산 날개를 앞세워 미국의 해상권, 산업권, 그리고 정치적 지지 기반이라는 세 개의 전선에 동시에 정밀 유도탄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숫자에 오만에 빠져있던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한화라는 거대한 엔진에 볼트 하나가 빠졌을 때 미국 전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콜드웰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자신이 무임승차자라고 비하했던 한국의 한 기업이 미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아프게 마주한 겁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살얼음판 같던 침묵을 깬 것은 콜드웰의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동맹의 가치를 숫자로 난도질했던 그 서류 봉치들이 이제는 거대한 오만의 잔해처럼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콜드웰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비용가치 제로라고 명명했던 나라가 사실은 한화라는 거인을 앞세워 미국의 심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강진호 제독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방을 챙기는 대신 콜드웰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콜드웰 씨, 당신은 숫자가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미국의 원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내 자식들에게 가난과 전쟁의 공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도끼와 한이 지금의 한화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군함을 만든 겁니다. 그 뜨거운 심장의 무게를 당신의 차가운 스프레드시트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한화를 잘못 건드린 순간 당신은 미국의 안보를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둥을 스스로 꺾은 것입니다. 강제독은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자리에는 콜드웰과 저, 그리고 펜타곤의 처참한 패배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워싱턴은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되어 있던 방위비 인상 행정명령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콜드웰을 즉각 해임하고 저를 포함한 새로운 특사단을 서울로 급파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들고 간 서류의 제목은 방위비 청구서가 아니라 한미 신안보 및 산업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가장 먼저 창원에 위치한 한화의 방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40년 넘게 포신을 깎아온 한 노장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비로소 콜드웰의 보고서가 왜 틀렸는지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 속끝에 맺힌 시간과 땀은 그 어떤 달러로도 치환할 수 없는 국가의 근력이자 한화라는 거인을 키워낸 진정한 동력이었습니다. 분석관님, 우리는 미국을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대등한 파트너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우리 자식들을 지키고 우방국들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병의 담담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돌아온 용산 회담장에서 우리는 다시 강진호 제독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테이블의 높이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상전이 아니었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일방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를 전면 철회합니다. 또한 한화오션을 포함한 한국 조선업계와의 MRO 협력을 미국 안보의 핵심 축으로 공식 인정하며 한화의 방산 기술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모든 기술적 규제를 해제하겠습니다. 제가 성명서를 읽어내려가자 강제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70년 동맹의 역사가 일방적 의존에서 상호 필수적 공생으로 진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한화의 인프라를 통해 해상 패권을 회복하고 한국은 한화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안보 지형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보이는 한반도의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거대한 함정을 띄우며 정밀한 미사일을 배려내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압니다. 한화라는 볼트 하나가 빠지는 순간 미국의 위대함이라는 거대한 기계도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70년 동맹의 주도권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두 나라가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등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셨다면 대한민국을 일궈낸 우리 어르신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